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개미 윤 대표입니다. 자, 요즘 시장 너무나 힘들죠. 여러분들 지금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은 날이 정말 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리는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기간에 약해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기간, 매일마다 하락하고 딱히 지금 어떤 주도 섹터로의 어떤 돈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들,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멘탈이 많이 나가요. 사실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증시 좋았습니다. 10월까지 죽을 맛이다가 11월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딱 이렇게 좋다가도 일주일 이래버리고 2주일까지도 이래버리니까 굉장히 우리 멘탈이 막 부서집니다. 부서져. 오른 만큼 내려버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시황 적어드리죠.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CPI 지표 이제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13일 발표, 미국 시간으로 13일 발표라고 하니까 원래 이게 예정이 10일날 되어 있다가 10일날 PPI가 나와버리고 CPI는 13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자, CPI가 13일날 나오고 그에 따른 14일 FOMC 금리 인상 발표 전까지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메이저 수급은 숨 죽이고 보고 있어요. 숨을 죽이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확실하게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큰 돈을 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딱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 뭐 0.5%가 나오던 0.75가 나오면 잠깐 뭐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시장이. 자, 하지만 아마 지금 확률로는 0.5%포인트 거의 이쪽으로 확실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요렇게 지금 파월이 이미 언급을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조금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내년 2월, 3월로 가면 이 금리 인상의 피크를 탁 보여주겠다. 이렇게 파월이 일단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연준 회의에서는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크고, 그 부분에서 이제 거의 이 속도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 금리 인상의 속도가. 그러다 보면 내년 2월에서 3월에 거의 뭐 최고 금리에 다다르면 증시는 그때는 오히려 최바닥이에요. 지금 오르던 내리던 이 등락을 신경 쓰지 않을 최바닥이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자, 일단은 바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해봐야 무슨 의미가 없어요. 일단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제가 시황을 매일 아침마다 적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시황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이런 거 보시고. 자,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증시 정말 바닥이 이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여기 바닥에서 등락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랬대요. 11월 CPI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지금 거의 CPI 발표를 앞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세계 투자은행에서 이런 전망을 했다는 것은 어지간하면 맞다는 겁니다. 물론 틀리면 쇼크가 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바로 직전에 나오는 것들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또 그래요. 골드만삭스는 또 그랬대요. 월가 대형 투자자들이 연준이 피벗한다에 베팅 중이라고 해요. 피벗이 뭐예요? 피벗이라는 말이 말뚝을 박다, 이런 뜻이 있어요. 딱 여기서 이렇게 돌려내는 거, 요걸 피벗이라 그래요. 증시가 피벗을 하는 것이 연준한테는 고점에서 이 금리가 탁 내려가는 피벗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베팅 중이다. 요렇게 지금 골드만삭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이치방크는 내년 미국 최종금리를 5.1%로 예상한다고 지금 이런 것들을 나왔는데, 도이치방크는 이제 독일, 유럽에 있는 굉장히 큰 투자은행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크대요. 자, 여기 다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 가능성은 크지만 연착륙 베팅 전문 투자자가 증가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서서히 경기 침체를 요렇게 벗어나는 연착륙, 천천히 연착륙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급하게 추락하는 건 막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점차 큰 손 투자자들이 이 시기에 담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펀드 매니저 60%는 중국 증시가 내년부터 좋아진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한중 외교 장관 화상회담 이렇게 해서 콘텐츠, 화장품, 게임주 주시하자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자, 리오프닝 기대감도 증대가 되고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중국, 그리고 뭐 다른 여타의 뭐 EU가 될 수도 있고 뭐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러죠. 자,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미국은 연착륙을 한대요. 자, 지금까지 굉장히 기술주들이 많이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끝나는 착륙이 된다예요. 그러면서 금리가 내년 초반에 고점을 맞으면서 이 증시가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미국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나왔던 이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는 잡혔지만 잡히지 못한 부분 보시면 채소 가격이 오른 요런 것들이나, 근데 음식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잡혀가지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비랑 유가예요. 사실 원유, 유가 이 두 개가 사실은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는 주거비가 더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주거비가 지금 이제 많이 낮아진다고 지금 예상은 하지만 이게 또 예상을 어긋나서 그렇게 많이 안 낮아졌네. 그러면 또 시장에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비슷하게 낮아졌구만. 그렇게 되면 물가가 잡히고 있구만. 그렇게는 해석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식적인 이 시장 입장에서는 연착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유 가격이 요 사우디가 이제 감산을 해가지고 이게 또 좀 안 잡힐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런데 이게 또 주거비가 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잡아주는 모습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걸 연착륙이라고 하는 거죠. 원유까지 같이 잡혔으면 팍 내려갔을 텐데 그렇게 돼가지고 확 잡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물가라는 게 아직은 이제 발표가 안 됐으니까. 자, 그리고 미국은 그런 중이에요. 막 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자, 저는 내년부터 중국 증시에 호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몇 년짜리 제로 코로나였습니까? 이놈들 3년 했어요. 3년. 3년을 해버렸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중국에 있으신 분들이 한국에 못 와요. 접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사업을. 그 정도입니다. 제가 중국을 상당히 잘 알아요. 어렸을 때 좀 살아보기도 했고. 자, 중국은 지금 3년째 제로 코로나 요거 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는 아니고 제로 코로나. 그래갖고 또 이거를 뭐 막는다고 하는데 이제 시진핑이 막 폭동 일으키고 시진핑 물러나라 그래버리니까 이제 그만하자. 다들 위드 코로나 가는데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요거가 끝날 때 어떻게 되냐, 또 여러분들 네옴시티에 가장 이 지분이 많이 들어간 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우디와 중국은 지금 엄청난 협력 국가예요. 원래 미국이 사우디 안보를 봐주고 있었는데 하도 미국이 이제 사우디를 볼모로 해가지고 완전 원유 가격을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니까 중국이 사우디한테 그런 이제 안보적인 부분에 기술력을 대주고, 대신 사우디가 중국한테는 이런 네옴시티 이런 수주도 많이 맡기고 서로 지금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원하는 대로 감산도 해주고 저기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전반적으로 요 인프라 사업이 굉장히 커지는 단계예요. 그러면 인프라 쪽이 커지면 이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소비, 서비스,
이쪽도 이제 막 커진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끝나버리면 어마무시한 인구가 이제 다시 이런 서비스 소비재를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내년부터는 이 시장을 좀 이끌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따르는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 그로 인해서 콘텐츠주들이랑 콘텐츠 종목들이나 요 지금 뭐 위드 코로나 뭐 여행주라든가 뭐 항공주라든가 이 화장품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수급을 받는 측면이 있지만 식품주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소비를 해버리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좋아지는 측면을 좀 기대해보면 미국도 연착륙을 하고 중국도 좋아지는 상황을 기대해 볼 때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조금 경기 침체는 했지만 그로부터 나아지는 측면을 증시에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가 되면 증시가 마지막 저점을 잡고 이제 금리도 최고점에서 이제 딱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측면을 보이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소비도 돌고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고 인프라도 막 건설이 되면서 인프라 뭐 자동차 이런 쪽도 계속해서 이 공장이 돌아가고 이런 모습을 전 세계에 좀 기대를 해보면 조금 지금까지 1년 동안 상승했던 거 바로 1년 만에 그냥 다 그냥 빼앗아 갔던 그런 증시가 아니라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보세요. 코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지금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크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자,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1월에 딱 이 정도만 오니까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며칠 빠지니까 이거 뭐 죽을 맛이네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 죽을 맛이나 자, 여기서 조금 올랐다가 조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수익도 줄 때 챙기고 다시 밑에서 이 단가 관리도 하고 그래서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 영원히 내리는 것도 없어요. 이거 항상 기억을 하세요.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로나가 폭락이 나왔던 이 시점 있죠. 이 시점 650선을 깨고 내려갔던 이 시점. 자, 650에서 700선 사이 여기까지는 정말 사실은 저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750과 700선 사이는 눈치 보기 하는 저점 구간이에요. 이 밑으로 오면 정말 담아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는 우리가 견디고 주식을 단가 관리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폭락이 오히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이런 상승 나와요. 그런데 폭락이 안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폭락이 보세요. 여기서 쫙 폭락이 있었어요. 얘가 막판에 이만큼을 떨어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이 나와요. 이것도 똑같아요. 다 지금은 다 상승분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온다? 그럼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 앞으로도 비투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되면 챙기는 이 매매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서 가세요. 제가 이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절반씩 올라가면 매도를 하고 밑으로 올 때 다시 담아도 되니까. 왜?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도 이렇게 오면 오히려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주식이. 지금 이것도 보세요. 코스닥 지수도 그래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지수들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왜 문제가 되냐, 이런 곳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이런 곳에서는 그냥 패닉돼서 셀해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길게 호흡하시고 이제 곧 CPI 지표 나오고 FOMC 회의까지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의 2차전지, 건설 이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붐이 또 올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주도 섹터니까. 그러는 쉬어가는 동안에 이렇게 뭐
저 뭐 콘텐츠 관련주들이 이렇게 오르는데 그것도 한번 주도주로 흐름 실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은 또 급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이미 많이 여러분들 정말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2018년도에 이 미중무역 폭락이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빠진다고 조금 회복하려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일본하고 무역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회복하려니까 뭐 있어요. 코로나 폭락. 3단계를 두드려 맞았구나. 이 오른 거를 3번에 두드려 맞았구나. 이거 크게 가겠다 오히려. 그리고 저는 이때 당시에 이 정말 코스닥 이 500 깨졌을 때 저는 딱 말을 했어요. 코스닥 1000 갑니다. 자, 1000 갔어요. 자, 그러더니 이것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나오니까 이렇게 빠졌죠. 금리 인상 본격적으로 하니까 이만큼 또 빠지죠. 그러면서 달러, 강달러 막 나오면서 이렇게 빠져요. 다 이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것도 3번 나눠 맞아서 이걸 다 이거 오른 만큼 다 반납했어요.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급락이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장 메커니즘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급락이 나오면 무조건 오르는 메커니즘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 급락이 안 나온다. 그렇다면 여기서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뿐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진짜 미친 듯한 폭락이 한번 나오느냐인데 오히려 저는 이거를 하면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어떻게 뭐 매수를 하든 지금 견디든 여기는 기회의 자리예요. 여기는 미친 듯한 기회의 자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락을 좀 즐기세요. 여기까지만 더 떨어져라. 그러면 얼마나 살 게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올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다 깨고 내려갈 정도가 되려면 어마무시한 뭐 문제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 폭락 이때 당시에 막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막 저기 유럽 막 망하고 막 그런 엄청난 뭐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도 뭐 마찬가지였고. 자, 하지만 이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오히려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투하지 마시고 이 구간에선 여러분들 견디면서 가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가서 좀 돈 좀 챙기고 좀 정말 이게 투자네. 그런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